올해 겨울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신 김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하시던 행동을 하셨고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병원에 실려 가신 할아버지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셨지만 의료진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고가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 몇 분의 차이로 자신이나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침 습관들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세요. 특히 이런 습관만 바꾸셨어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만 알았어도 우리 영감 살렸을 텐데. 눈물을 머금은 채 하신 이 말씀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봄이 오듯 수면 중인 우리 몸도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아침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침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혈압이 낮아져 있고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가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실버타운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방에 계시던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 뒤로 걷지를 못하시게 됐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평소에는 멀쩡하게 잘 걸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급하셨는지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가시다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아침 시간대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밤사이 소변을 참았다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시려다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가 대부분 혼자 계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김 할머니는 본인의 아찔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작년 겨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서 벌떡 일어났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침대 끝을 잡아서 괜찮았지만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그 뒤로는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강조합니다. 먼저 눈을 뜨고 1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서 다시 1분. 그리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대고 1분. 이렇게 최소 3분의 여유를 가진 후에 일어나야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산의 이 할아버지는 평소 혈압약을 잘 챙겨 드셨는데도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그 뒤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들도 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지난해에만 15건의 이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아침 맞이하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서두르시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고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의 한 물리치료사는 이런 조언을 더했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실 때는 반드시 조명을 켜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워두시고 발에 잘 맞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미끄러질 위험이 더 커져요. 전문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혈압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침대 옆에 간이변기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시설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 야간 낙상 사고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하시는 아침 기상 직후 찬 음식 먹기입니다. 서울의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찬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할머니는 이런 아찔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한 걸 먹어야 잠이 깬다고 생각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찬 우유나 요구르트를 먹었죠.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대구의 한 종합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 음식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일반적인 시간대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 30분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후에도 상온의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보호사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감기나 폐렴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이 할아버지는 저도 평생 아침에 찬 음식을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다 위경련이 와서 큰 고생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따뜻한 물부터 마시고 미지근한 음식만 먹어요. 그러니까 속이 훨씬 편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안전하게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부터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이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위장이 천천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상 후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세요. 셋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특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절대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여름철에도 찬 음료는 피하세요. 시원한 음료가 당기더라도 상온이나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식사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침 식사 시간이 일정하도록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도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10분 정도는 앉아서 쉬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침 식사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세 번째 조심해야 할 내용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하고 계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가장 위험한 아침 습관은 아침 기상 직후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는 누워서 하는 몸 비틀기나 목 돌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는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에서 만난 정 할아버지는 이런 아픈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목을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알고 보니 경추가 삐끗했던 거죠.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디스크가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척추신경이 눌려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누워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이는 목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사는 누운 자세에서 목을 들고 스마트폰을 보면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근육이 뻣뻣한 상태라 더욱 위험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급격한 자세 변화입니다. 특히 바로 눕기나 엎드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심각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재활의학과에서 만난 김 할머니는 이런 아찔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캐려고 엎드렸어요. 2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한 어지럼증이었대요. 서울의 한 신경과 전문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급격한 자세 변화는 뇌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전정기관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 심각한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는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누웠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눕는 동작은 최소 10초 이상에 걸쳐 천천히 하셔야 해요.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상 직후 바로 약 먹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은 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남의 한 종합병원 내과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을 공복에 바로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대전의 박 할아버지는 이런 아픈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러다 심한 위통이 와서 검사해보니 위벽이 다 헐어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해요 라고.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약 복용 습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약은 반드시 기상 후 30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둘째, 약통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먹을 약을 전날 저녁에 미리 요일별 약통에 담아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구분할 수 있는 색깔별 약통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과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는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을 보관하실 때는 침대 옆이 아닌 식탁이나 주방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기상 직후 자동적으로 약을 먹는 습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 복용 시간을 휴대폰에 알람으로 설정해 두세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30분 등 정확한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면 잊지 않고 제때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누워서 약을 드시면 식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렇게 약 복용 습관을 바꾸시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위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상 직후 바로 목욕이나 샤워하기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응급실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가족분이 일찍 발견하셔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서울의 박 할머니는 이런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더운 물로 샤워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샤워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는 체온이 낮고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실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해온 습관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적응력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 목욕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샤워와 목욕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천천히 몸을 깨우고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둘째, 욕실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욕실을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찬 욕실에 들어가시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위험합니다. 체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세요. 넷째, 목욕이나 샤워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시면 혈압 변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바를 꼭 설치하세요. 욕실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면 어지러움을 느끼실 때 잡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여섯째, 절대 문은 잠그지 마세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나 목욕 후에는 바로 나오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앉아서 몸을 식히세요. 그리고 물기를 닦은 후에도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아침 샤워와 목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곧바로 창문 열기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의 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창문을 열다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수만 기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시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사이 내려간 체온이 안정되기도 전에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죠. 인천의 박 할아버지는 이런 아찔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창문 열기가 일과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겨울날 아침 창문을 확 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옆집 아들이 출근하다가 발견해서 살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한여름 아침 에어컨 틀린 방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다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실신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방과 바깥의 온도차가 15도는 넘었을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은 몰랐죠. 광주의 한 노인복지관 관리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기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더 위험한데 쓰러지셔도 발견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께 창문은 반드시 기상 후 30분이 지나고 열으세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기상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다가 점차 넓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보호사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커튼을 먼저 살짝 열어 자연스럽게 빛을 들어오게 하고, 창문은 처음에 손바닥 크기만큼만 열어두세요. 10분 정도 지난 후에 완전히 열면 훨씬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절별로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 후 창문 열기를 삼가고, 겨울에는 난방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창문을 열지 마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침 기상 직후 바로 염분이 높은 음식 섭취입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김치나 된장국부터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서울의 한 심장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78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김치와 된장국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엔 뭔가 짭짤한 게 당기더라고요 라고 하셨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짠 음식을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아침 식사 관련 응급실 내원 건수를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고염분 식사 직후 발생한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구의 김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아침이면 된장국이랑 김치가 당겼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먹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혈압이 200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짠 음식은 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 시 주의사항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고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하세요. 첫 끼는 가능한 싱겁게 드시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의 한 심장내과 의사는 추운 날씨는 그 자체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짠 음식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도의 박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부터 마시고 바나나 같은 과일을 조금 먹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담백한 아침을 먹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아침이 훨씬 상쾌하고 기운이 넘쳐요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기상 직후 이런 행동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된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한 100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이 뭐냐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실제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상의 세세한 것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노인 전문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